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천억 원을 번 주식 오타쿠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이 사람이 그냥 일본에 원래는 대학생이었어요. 일본에 그냥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1998년에 이제 일본 NHK에서 방영한 머니혁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투자자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이제 모니터를 여기다 두고 하면서 수익률을 딱 뜨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일본 사람이 이 일본 투자자가 이때는 2000년도인데 1988년도인데 98년도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리고 유망한 법학부의 학생입니다. 이미 미래가 탄탄 법학부의 대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머니혁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자기가 야 나도 저렇게 멋있는 투자자가 돼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2000년도경에 이제 슬슬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98년도쯤에 내가 내 앞길을 정했어. 나는 투자자가 될 거야. 나는 세계 제일의 투자자 될 거야. 뭔가 되게 박자가 안 맞네. 어쨌건 이분이 법학부를 중퇴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위해서 알바를 뛰어요. 알바를 뛰는데 진짜 정식일이 아니라 1, 2년 동안 진짜 악착같이 모아요. 진짜 악착같이 모아서 1600만 원을 모릅니다. 1600만 원을 모아요. 이 사람이 이 1600만 원을 시작으로 종잣돈을 만듭니다.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술도 안 마셔. 해외도 안 나가. 자동차도 없어. 돈이 진짜 지금 4천억 원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진짜 현금만 잠깐 들고 다니면서 점심도 라면으로 때요. 왜 때우는지 알아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한대요. 이게 1600만 원이 근데 2000년도에 작은 돈이 아닌 게 그때가 지금 집값의 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집값이 너무 인플레이션 심하다는 걸 감안을 해봐도 약 이 정도면 4천만 원? 4천만 원을 종잣돈을 거의 얼마지? 거의 한 1년 만에 모은 거예요. 1년 만에. 진짜 엄청나게 절약 정신과 오타쿠 정신으로 알바로 이렇게 딱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모은 거죠. 어쨌건 그게 2017년 기준으로 4천억을 만들었어요. 진짜 2017년 기준으로 4천억이고 2008년 기준으로 1880억일 거예요. 이게 아마 억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은 손해를 굉장히 적게 보면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긴 크게 본 순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의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이 사람은 오타쿠예요. 오타쿠. 이 사람은 오타쿠인데 어떤 식으로 오타쿠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대단한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맞아요. 공부한다고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데 이 사람이 원래는 2CH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자기가 하는 거 뭐 숨기지 않아요. 자기 매매 기법도 원래 다 공개했어요. 일본에 이제 2CH라는 이제 한국의 DC 같은 곳이 있어요. 이제 8월 15일 되면 매년 DC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자신의 매매 일지를 2005년까지 계속 올려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고수지. 제야의 고수. 2005년까지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걸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수익률이 진짜 이렇게 미쳤습니다. 2000년도에 1600만원에서 2800만원 2800만원 여기 2800만원이에요. 죄송해요. 여기 잘못 적었는데 28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 6억 1000만원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2008년도까지 320 매년 3배 최소 3배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난 수익률이 좀 확대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대해 드리면 되나? 이렇게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좀 더 이렇게 이게 조절이 안 되네. 그림판 이게 문제네.
자, 이 사람이 스윙으로 번 거예요. 스윙으로 번 건데, 이 사람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2003년도부터 수익률이 미쳤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익률이 돌았어요. 자, 소위 돌았습니다. 진짜 이 정도 금액을 들고 이 정도로 벌 수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엄청난 금액을 번 거예요. 2001년도 쪽에 투자 기법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데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투자한 기법은 이 사람이 이 2CH라는 웹사이트에 좀 상세하게 올렸어요. 상세하게 올리기도 했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딱 허심탄회하게 인터뷰하면서 올려주는데 일단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이트에 자신의 매매 일지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진짜 야 누가 이걸 믿어? 2000년도에서 2005년에 1000억을 만들었다는데 이거를 누가 믿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보면서 야 이거 혹시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그 만지소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도 만지소 사건이라고 있는데 만지소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만화 게시판에 이제 프로 만화가가 야 이거 내 그림인데 익명으로 올려요. 이거 내 그림인데 너네들 이거 이런 거 배우면 좋을 거야 라고 올려. 근데 게시판 애들이 쫓아내줘. 야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임마 이런 식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2CH라는 곳에서도 야 니 그거 수익을 못 믿어 가짜잖아 막 이러면서 쫓아내. 제야의 고수가 자기 비법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쫓아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이 나서 빡쳐가지고 이제 2005년 4월 1일을 기반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올리지를 않는데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뭐 다이가 뭐 숨기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정중하게 자랑하지 않고 천천히 막 즐겁게 올렸다고 해요. 원래 맨 처음에는.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악플 때문에 이제 기분이 빡쳤던 거죠. 빡쳤는데 어쨌건 2005년 4월 1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었지만 당연히 운도 있었죠. 운도 있었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제이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여기 보시면 115억이 1000억 원 된 해 있죠. 2005년도에 제이컴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분 제이컴 사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증권사 직원이 제이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610만 원에 1주를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61만 주를 10원에 잘못 넣은 거예요. 와, 야, 대박. 와, 이게 거꾸로 넣는데, 근데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제이컴 주식을 640만 원에 매수 넣었어요. 매수 넣었는데, 와, 들어가는 거야. 넣는 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630만 원 매수. 들어가는 거야. 와, 그래? 그러면 600만 원. 다 들어가. 6만 원, 300만 원 다 매수 때려요. 매수. 이렇게 해서 7100주를 6분 만에 매수합니다. 매수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이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이 100억인데 여기 적혀있죠. 115억인데 이 주식에 4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40억을 넣었다고 해요. 40억을 그냥 예전에 삼성도 그런 사건 하나 있었죠. 무상증자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계약이 체결이 됐죠. 계약이 체결이 되는 정도의 실수였는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 115억인데 야 자기의 이 주식에 40억을 넣었어요. 그 정도로 담이 큰 사람이에요.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넣습니다. 계속해서 넣었고 이때 번 돈이 6분 만에 220억이라고 해서 제이컴남이라고 했어요. 제이컴남. 근데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1600만 원을 115억으로
5년도까지 4년도까지죠. 4년도까지 불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펌웨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와, 요런 금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투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건 이거 조금 더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좀 화면 조정이 잘 안 돼서. 네, 어쨌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레전드가 됐죠. 레전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야 2CH라는 웹사이트에서 야 이런 사람이 있대. 여기에 고정릭으로 막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있대. 아이 거짓말이겠지. 이런 사람에서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대주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됩니다. 꾸미호님 안녕하세요. 어쨌건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주식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읽은 책은 딱 한 권, 주식 관련 책은 딱 한 권이야.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본 책은 참고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주식 레전드의 뭐 주식 투자법 막 이런 정도의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뭐시기지 책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 읽고 자기는 이제 책 공부 안 했다고 해요. 주식 공부를 이제 주식 공부를 안 했다는 책이 아니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주식 관련 책은 딱 요 정도고 요 정도만 받고 딱히 추가로 공부한 건 실전 투자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고 해요. 경제학을 공부했냐? 아닙니다. 경제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느냐? 경제지를 보느냐?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전혀 안 보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봐. 야 이거 PER 이런 거 왜 봐? 야 펀더멘털 필요해? 야 난 스윙 투자할 건데 좀 이따가 스윙 투자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봐. PER, PBR 그런 거 왜 봐? 성장률 안 봐.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스윙 투자할 거야. 자기만의 철학대로 스윙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이 사람만의 확고한 투자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게 이 사람이 굉장한 분인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펀더먼털보다는 자신의 철학대로 스윙 투자를 한 게 스윙 매매를 시작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이 나왔다고 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서 맞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지금 네. 알고 계시네 구미호님. 이 사람이 또 어떤 걸로 한국에서도 유명하냐면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 있죠. 손정희 사장.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지? 나스닥을 움직인 고래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야 올라간 거 있잖아. 여기서 막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 손정희가 사가지고 이게 하고 올라간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사건의 주인공이 손정희였는데 그 손정희 상인이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자산 운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난 싫어. 난 내 것만 할 거야. 난 싫어. 이 사람이 좀 확고한 게 이 사람이 진짜 웃긴 게 4천억 자산가면 솔직히 뭐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뭐 인터뷰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비싼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주식 오타쿠요. 방에서 이렇게만 하는 주식 오타쿠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해준다. 그건 또 자기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식 오타쿠였냐면은 이 사람의 일과는 진짜 보면은 주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주식으로. 이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8시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제 PCR 준비를 이렇게 전투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9시에 땅 하고 시간이 올리면 그때부터 막 전투적으로 막 주식 투자를 해.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아침에 밥을 안 먹어요. 아침에 밥을 안 먹어. 아침에 밥 먹으면 졸리다. 주식 투자하는데 내 정신력이 흐려진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점심 때도 그래서 라면밖에 안 먹어요. 점심엔 주로 컵라면 위주로 이렇게 먹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PCR 준비를 다음 장 준비를 맞춰요. 이렇게 맞추고 이제 오후점 땡 하면 하고 키고 이제 딱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또 미국장 한번 들어가서 탁탁탁탁 하고 2시에 새벽 2시에 자고 6시간 자고 일어나서 기상해서 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주식 오타쿠예요. 김장수님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 고수 되셨었죠. 어쨌건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주식 오타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투자 기법이 방금 독특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독특한 투자 기법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볼 텐데 이걸 한번 잠깐 싹 지우고 갈게요. 싹 지우고 갈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투자 기법이 방금 좀 신기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사람의 투자 기법의 기본은 자, 25일 평균 이동선과 괴리율을 기본한 이용해서 하는 역추세 매매하는 스윙 투자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조금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25일 평균 이동선이라고 있잖아. 이제 25일이라는 평균선을 일단 딱 재가지고 평균을 재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주는 게 25일 평균 이동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RSI 같은 걸 추가로 보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PER, PBR, ROE 이런 건 어닝집은 안 봐. 이건 왜 필요해? 나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에요. 난 주식을 2, 3일 만에 단기 투자도 아니에요. 이제 단기로 하루 동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을 텀을 두고 이게 막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반등을 나오잖아요. 이게 쭉 떨어지면 어디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한 투자 기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어떤 차트를 생겼나 좀 갖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이동선이고 여기에서 자기가 정한 퍼센티지를 둡니다. 퍼센티지를 두고 여기에 도달할 때마다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도달할 때쯤에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쓰는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맞아요. 국미호님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 그 당시에도 인터뷰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인터뷰 한다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레전드가 2명 정도 있어요. 그 2명 중에 1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요한 거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미국 장을 예를 보면은 일단 기본은 이런 거예요. 기본은 자기가 미국으로 치면 이제 나스닥 지수랑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봐요. 나스닥이랑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고 주가가 25일 이평선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게 25일 이평선입니다. 25일 이평선이라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25일 동안의 평균을 재서 거기서 딱 갖다 놓는 게 25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수를 딱 평균을 갖다 놓는 게 25일 이평선이에요. Moving Average라고 해가지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몇 퍼센트 이상 빠졌다 라고 하면은 그때 삽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오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반등이 오니까 이 퍼센티지를 보수적으로 정하면 보수적으로 정할수록 조금 더 안전한 거고 이게 조금 더 높으면 높을수록 기회는 오지만 퍼센티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회는 더 많이 오지만 그 대신에 위험도는 더 높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분은 일주일 이상 주식을 보통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스윙 투자를 하시니까. 이분은 스윙 투자가 기본인 분이시고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할 때 2003년도부터 2005년도, 2008년도까지 투자를 할 때 일주일 이상 주식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뭐시기냐, 뭐라고 하죠? 그 장기 투자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금 엄청 내는 투자법입니다. 어쨌건 이 퍼센티지가 중요한데 이게 여러모로 다 다르다고 해요. 좀 다 다른데 이게 있나? 자, 원래 이게 업종별로 일단 업종별 퍼센티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업종별로 약품 쪽은 5%에서 10%, 이제 전기 쪽 관련은 10에서 15%, 식품은 7에서 10%, 하이테크는 10에서 15%이 괴리율을, 화학은 7에서 10%의 가량의 괴리율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어쨌건 이분 이 퍼센티지가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이게 알리바바예요. 제가 알리바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알리바바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이평선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트레이딩 뷰의 차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런 차트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도 하고 알러트도 만들어서 약간 알림 같은 거 뜨게 해서 요게 터치하거나 하는 순간 나한테 알림이 오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프로그래밍 기술이 좀 필요한데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사실 배우기도 어렵지 않고 사실 한 10분, 15분 정도 배우시면 충분히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들은 모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놨으면 그거를 방식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해드리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평선 기준으로 12% 떨어졌을 때 12% 떨어졌을 때 산다고 제가 이제 설정을 해봤어요. 이제 BNF처럼 여기 12% 터치했죠. 터치했을 때 삽니다. 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다, 여기까지는 안 갔겠지만 보통 여기서 뭐 한 16일에서 사서 한 여기서 팔았다 20일쯤 팔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으면은 엄청난 수익이 난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56불에 사서 271불에 팔고 여기서 여기서 산다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여기서 이 퍼센티지 밑으로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돌파할 때 사는 건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떨어질 때 팔고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쯤에서 팔고 이렇게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테슬라 쪽도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 테슬라 쪽도 한번 적용을 시켜서 보면은 자 여기서 상승장 때도 한번 보죠. 상승장 때도 이렇게 딱 내려갔을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정확히는 저는 이 파는 쪽에 언제 파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3, 4일 뒤에 그냥 올라갔을 때 판다고만 정보가 적혀있고 정확하게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는 언제 파는지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약간 감을 조금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는 그냥 기준을 이 이평선을 통과할 때 판다고 치면은 여기서 얼마에 샀죠? 340에 사서 414에 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파할 때 살죠. 720에 사서 740에 팔고 여기서 돌파할 때 사서 700에 사서 여기서는 못 파네.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판다 치면은 일단 여기에서 640에 사서 또 700에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기법이 BNF의 스윙 투자 기법이에요.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이평선과 괴리율을 이용한 투자 기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투자 기법인데 이 퍼센티지 설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 퍼센티지 설정이 쉽지가 않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BNF도 사실상 BNF도 약간 뭐라고 하죠? BNF도 그 상승세 시장에 투자를 하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이평선을 돌파할 때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최소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좀 더 중요한 건 승률은 100%일 수는 없어요. 승률이 100%일 수는 없고요. 승률은 40에서 45, 50%라고 합니다. 이 사람 BNF라는 사람도 예상을 맞추는 게 100%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승률은 40에서 50%일 수도 있어요. 승률은 40에서 50%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겼을 때 크게 이기고 손해를 적게 보면 그럼 플러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평 빨간 줄에 잡았을 때 사고 녹색 줄에 팔았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빨간 줄에 내려왔을 때 판다. 3, 4일 안에 라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팔았겠죠. 제가 그 매도 시점을 여기 안 닿았으니까 여기서 팔고 그럼 손해는 요거밖에 안 되죠. 여기서도 손해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크게 먹어요. 크게 먹었죠. 여기서 크게 먹잖아. 여기서 여기 뭐냐 10% 마이너스 10% 선에서 이평선 돌파할 때 샀다. 그럼 여기서 크게 먹었죠. 여기서도 크게 먹었죠. 여기서도 크게 먹죠. 그러니까 승률은 예측에서 맞을 확률은 40에서 50%인데 근데 이 투자 기법에 맞춰서 하면은 일반 투자자는 맞아요. 일단 이거는 매도 기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정확히 제대로 해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일단 자신만의 이런 아예 신념을 갖고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적어 놓는다면 최소한 승률은 40에서 50%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겼을 때 보면은 크게 이긴단 말이에요. 이겼을 때 크게 이기고 손해가 제일 중요한 건 예상과 다를 때 손절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를 때 손절. 여기에서 이거 이평선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았어. 다시 쭉 떨어져. 그러면은 요때 이거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대로 적으면 파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0% 또 터치해? 이거 돌파했다가 또 터치해? 그러면 팔아야 돼요. 내가 3, 4일 뒤에 여기쯤에 있어도 4일 뒤라는 텀을 정해놓고 그게 틀렸다? 그럼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BNF의 자신만의 신념에 따라서 투자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네. 물론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요. 컴퓨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 매매는 자신은 절대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 BNF라는 사람은 자동 매매는 절대 쓰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이거는
이 BNF라는 사람한테 맞는 투자 기법이고요. 나중에 가면은 CSI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CSSI인가? 일본의 또 다른 투자자분도 계신데 그분은 모멘텀 투자에 최적화된 분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분도 거의 뭐 한 10년 동안 거의 한 매년 3배, 2~3배 수익을 내신 분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분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방금 말했듯이 승률은 40에서 50%지만 이겼을 때 크게 이기고 손해는 빠른 손절로 인해서 손해를 적게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테슬라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테슬라에서도 그냥 방금 정해놓은 대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0%에서 사서 내가 이평선에 도달했을 때 판다 라는 쪽에 3~4일 뒤에 판다 라고 정해놨으면 최소 요 정도는 먹었고 손해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최소화로 보면서 따로 한다는 소리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돌파했을 때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손해는 안 보죠. 3~4일 뒤에 팔았으면 한 요 정도에서 팔았겠죠. 그래서 팔고 이득 보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퍼센티지 설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평선과 괴리율을 이용하고 3~4일 동안 투자만 한다. 난 일주일 이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겠다라는 투자 마인드와 빠른 손절, 내가 이게 안 되면 손절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까지 많은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전체적 승률로 봤을 때는 이길 거다 라는 이야기가 BNF의 투자 기법입니다. 이분도 엄청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도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해요.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2017년까지 계속해서 플러스를 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매년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 금액을 불려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고요. 예전만큼 3배, 4배의 수익을 보는 게 쉽지 않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네!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죠. 이게 이 사람이 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전체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전체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BNF의 투자 기법과 BNF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충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딱 감사합니다. 하루님, 행복한 하루님도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꼭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고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저지에 산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한 남자 유사람이었습니다. 매영이님도 꼭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